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리얼 미국 주식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레버리지, 조만간 대상승 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2025년도를 지나 결국 대상승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최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총 모아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마켓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총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시장의 전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을 싹 다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지표 발표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논란이 많죠. 금리가 눌리지 않으면 주식시장에도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고용하고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움직인 상승 혹은 하락한 업종 또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 종목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전부 다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요것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관련된 뉴스들 어디서 보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100포인트 무료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무료 실시간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핵심 실시간 뉴스를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리얼 주식 뉴스 속보 텔레그램까지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실 때마다 수익률 1%씩 증가한다 생각하시면서 응원의 댓글, 혹은 질문의 댓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버튼 눌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시장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 뉴스가 가장 메인이었죠. 트럼프가 철광과 알루미늄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멕시코, 캐나다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건 의미 없고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한국도 포함이겠죠. 중국도 시일 거고요. 연소로 시장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으나 왜 조용할 수밖에 없냐면 미국 주식 안에서는 사실 철강의 시장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랬으나 철강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일부 철강 업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미국을 제외한 철강 기업들의 분위기는 안 좋겠죠. 이유는 유럽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불법적이고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등 아시아 수출국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3월로 연기했으며 반도체 의약품 석유에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반도체 의약품 석유
특히나 이번 주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다양한 관세 이야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관세는 미국 철강 업계들의 생산 증가를 유도하려 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관세에 대한 인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철강 업체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 철강 관세를 올린다고 이 관세로 무역 적자가 이제 메워지진 않거든요. 정말 이제 소수점 0.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영향력이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적자를 줄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너무 값싼 철강들이 들어오니까 미국 철강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냥 안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철강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일본 최근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US 스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US 스틸을 최근에 일본 기업한테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죠? 일본 기업이 미국에 있는 US 스틸을 살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트럼프가 막음으로써 완벽하게 사지 마라고 못 사게 할 거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내므로써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US 스틸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막은 이유가 확실히 자체적인 철강 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 외국한테 해외 기업들한테 좀 흔들리지 않으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관세가 무역 흐름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경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국이 맞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다양한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무역 전쟁이 돌입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중국도 에너지 농기계에 10에서 15% 관세로 반격했습니다. 중국은 강경한 협상 자세를 보였지만 보복 조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사 내용에서는 굉장히 유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런 얘기했는데요. 저는 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뭐에 들어갔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라는 명분으로 명분은 자세히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큰 명분은 이런 명분 하에 반독점 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유럽이 자주 하는 방식이었고요. 사실 이런 방식은 기업 괴롭히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걸 똑같이 중국이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보복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표면적인 아니지만 뒤로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협상을 하기보다는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그냥 넘어가실 텐데요. 꼭 보셔야 되는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이겁니다. 중국이 러시아 케이블 전수를 대만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여 해적 케이블을 표적으로 삼아 통신망을 차단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도 미국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유럽 사람하고도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뭐 대만으로도 중국으로도 일본으로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해적 케이블 때문입니다. 이제 바닷속에 해적 케이블 인터넷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닷속에 이런 케이블로 좀 깔려 있는데요. 이 케이블을 최근에 중국의 배가
의도적으로 끊는 테스트를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중국 정부에서는 부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업계 전문가들께는 닷을 내리고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닷이 왜 있는 겁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풀로 밟고 있으면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은 줄 몰랐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일부러 했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중국이 일부러 지금 현재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터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차단하는 좀 테스트를 한 거죠. 이런 테스트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주변 해저 케이블 손상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공격 없이도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통신망을 차단은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만은 해안 경비대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긴급 시스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케이블 보호 강화가 시급하며 대만은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진 우리가 뭐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비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하나 들어온 게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저 궤도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놓고 지구가 있으면 많이 띄워놓고 그 띄워놓은 인공위성들을 통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보다는 속도가 당연히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통신이 된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통신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략을 인터넷망을 구축해 놔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표면적으로 이 그 무역 관세를 통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반독점 조사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는 뒤에서는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다방면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앞서 보셨다 바와 같이 정말 협상이 될까요? 협상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라고 최근에 신호들은 뭐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안쪽으로 치우치시는 건 뭐 좋은 건 아닌데 뭐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토지, 근데 해당 기업의 특정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감축 주도 해킹이 따라 발생. 이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도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재무부 컨설턴트로 이제 임명이 이제 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도지를 이끄는 게 사실상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쓸데없는 사용되는 돈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쓸데없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돼서 특히나 크게 두 가지로 감축될 거라고 보이는데 정부의 공무원을 많이 자른다는 이야기 있고요. 최근에 사직서 굉장히 많이 냈다는 이야기 많죠. 이미 뭐 더 많이 자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무원들 사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방위비를 줄이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이 줄어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뭐 공무원도 줄고 인력도 감축되고 추가적인 비용 감축이 계속해서 압박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대규모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보안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인력이 감축됨으로써 정부 시스템에 대한 그의 개입이 보안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크라우스가 CEO로 있는 기업의 보안 문제로 해킹 공격에 여러 번 받았다. 그죠? 이번에 임명된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보안 이슈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론 머스크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는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무부의 국가 기밀 자료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미국의 법원 판결도 있었죠.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초반 당선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힘을 얻고 있었는데 그 권력들을 하나씩 뺏겨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저항도 많이 따르는 일이라서 일론 머스크의 힘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빠르게 허가될 거라는 기대감이 돌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의 하방에 대한 가능성 열릴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보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앞으로 사실 뭐 일론 머스크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킹 이슈가 워낙에 많이 대두될 거라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매출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요 지표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표 발표입니다. 이번 주 지표인데요. 주요 지표들은 수요일 날짜, 목요일 날짜, 뭐 금요일 날짜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해 보이는 지금 현재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지금 현재 파월의 증언 지금 현재 증언도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요 정도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봐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긴 하는데 뭐 요 정도까지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번 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이 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의 결과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4.3%대로 올라간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새에 1% 넘게 많이 올라간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몇 퍼센트까지 물가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2%까지 낮춰진 걸 목표로 하고 있죠. 2%까지 물가 낮춰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을 물가가 2%대까지 안정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4.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임금 오르고 실업률 내리고 미국 고용시장 탄탄하다. 경제가 굉장히 좋은 신호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은 경제 뭐 임금 이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또 쓰잖아요. 돈을 계속 쓰면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리의 하락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히려 사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부 생기자 최근에 떨어졌었던 금리가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반등한 건 아닌데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종목 흐름을 보시면요. 이미 뭐 주말에 한번 짚어드렸죠. 뭐 아마존 떨어진 이유, 구글 떨어진 이유 뭐 이런 거 이미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적이 나쁘진 않긴 했지만 뭐 미래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고 AI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실적이 개별적으로 안 좋거나 근데 프리마켓에서는 오늘 6시 이후부터죠. 프리마켓에서는 좀 무난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테슬라의 주가 요즘에 실적 워낙에 안 좋게 나와서 테슬라의 주가만 좀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뉴스를 하나 있는데요. 애플이 뭐 주가가 막 엄청나게 등락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애플도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36만 원짜리의 2026년도 출시를 목표로 한 로봇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제가 내용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 이것만 보셔도 사실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조명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인지하고 사람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네라고 하면서 조금 책을 보는 걸 비춰주는 이런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음성 인식이라든가 대화도 되겠죠. 이런 로봇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미국 기업들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모두 로봇 시장에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지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마치 2018년도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 갈등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얘기는 뭐 테슬라 주주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필요 있고 앞으로의 지표 발표도 잘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5년도는 무역 전쟁, 물가 상승, 금리 방향성으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특히나 4월 달에는 굉장히 큰 문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관세들이 적용되고 나서 트럼프의 정책으로 변화가 지속되고 나서 진짜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달이 3월이거든요. 3월 달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시기가 4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 달 지표부터 확인하면서 우리가 까딱 정말 변화가 나오는 시기는 4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면 답이 없어 보여요. 뭐 이걸 정말 기회라고 보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다양한 이제 문제들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지만 2018년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분명히 미국 증시도 2018년도에 흔들렸죠.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세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트럼프의 관세 문제, 트럼프의 뭐 금리 분위기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 중국과의 갈등들,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긴 하겠지만, 뭐 트럼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너무 과감한 이 정책 발표는 안 해요. 특히나 뭐 다른 국가는 신경 안 써도 미국 경제는 신경 쓰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잘 부양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는 두지 않고 천천히 유의할 건 유의하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적절한 눌림목이 있더라도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지금 이제 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2019년도 같이 대세 상승을 내년에 우리 빠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좀 늦어도 내년도에 정말 좋은 상승 나오니까요. 우리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쓸어 담을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겠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여러분 고민 중이신 종목들 오히려 저점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두시면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4월 달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분석은 직전 영상에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슈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뉴스 다 짚어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 또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난 영상에 좀 도움이 된 내용이 있었다. 투자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봉 버튼과 구독 버튼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